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 3월 초로 예정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성탄절이자 일요일인 12월 25일 오후 특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황교안 비전 캠프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혁신과 미래전략 특별 기자회견에서 3년 전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 자신이 추진했던 바른미래당과의 소위 보수 대통합이 당초 본인의 생각과 달리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3년 전 위기의 나라와 당과 국민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많은 리스크를 안고 추진했던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이 천추의 한이 되었다면서 당시에는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후 저들의 행태를 보니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음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또 총선 당시 바른미래당 출신 후보들에게 총선 출마 자리를 마련해 주느라 자유한국당에 끝까지 남아서 당을 위해 헌신했던 진정한 동지들을 챙기지 못했다면서 다시 한번 사죄했습니다. 황 대표는 바른미래당 세력,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유승민, 이준석, 하태경 등으로 대표되는 바른미래당 세력은 종북 좌파와의 힘겨운 싸움에서 그들을 이기기 위해 당을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내부 총질만 하면서 분열의 정치로 더불어민주당을 거들어주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가장 어려울 때 당을 버리고 떠났던 배신으로 당을 망가뜨리고 다른 당을 창당함으로써 우파를 분열시킨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자신들의 당으로는 당선될 수 없다는 걸 알자 선거철에 통합을 핑계삼아 슬그머니 다시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질타했습니다. 황 대표는 또 문제는 지금 바른미래당 그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했던 옛 짓거리를 또다시 시작하고 있다면서 내부 총질과 대통령 국정 운영을 힘들게 하는 온갖 짓거리들을 다 하면서 나라를 또다시 탄핵 정국으로 몰고 가려는 민주당의 시도에 편성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다시는 종북 좌파의 탄핵 시도에 발맞추는 저들의 행동을 용서할 수 없으며 당을 망가뜨리는 암덩어리는 깨끗이 도려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지금까지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에 후회했고 또 바른미래당 세력에 대해서 때로 비판했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강도 높게 비판을 한 것은 전례가 드문 일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또 30년 자유민주정권론을 주장하면서 앞으로 최소한 30년은 자유민주정권이 이어져야만 대한민국이 비로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굳게 설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 안에서 인재를 키워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또 이런 길을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당내의 암적 존재, 사사건건 국정을 발목 잡고 내부 총질에만 몰두하는 세력, 나라를 또다시 탄핵 정국으로 몰고 가려는 종북 좌파에 편성하는 당내 분열 세력은 반드시 쳐내야 하며 그 일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겠다고도 선언하면서 국민과 당원들의 동참을 부탁했습니다. 그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성탄절인 25일 특별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바른미래당 세력에 대한 통렬한 비판, 그리고 앞으로 국가와 당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소신을 담은 기자회견 내용을 전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별기자회견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도도 세고 또 직설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특히 자유우파나 보수우파 성향이 뚜렷한 국민이나 국민의힘 당원들에게는 상당히 호소력과 설득력이 있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황교안 대표는 먼저 저는 3년 전 자유한국당 당대표 시절 보수 대통합을 추진했습니다. 위기의 당과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라고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당시 많은 리스크를 안고 바른미래당과 통합을 하였습니다. 종북 좌파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자유우파의 대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통합이 저에게 천추의 한이 됐습니다. 그럴 줄은 당시에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라고 수레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어서 나라와 당과 국민을 위해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저들의 행태를 보니 전혀 아니었습니다. 통합하려고 저들을 받아들였는데 그들은 우리 당에 들어와서는 끼리끼리 집단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민주당처럼 만들었습니다. 당의 정체성을 무너뜨렸습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어서 저는 죄송하게도 국민과 나라와 당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바른미래당 출신 후보들에게 총선 출마 자리를 마련해 주느라 그때까지 자유한국당에 남아서 당을 위해 헌신하며 끝까지 당을 지켰던 진정한 동지들을 챙기지 못했다면서 그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그분들을 일일이 찾아가 용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어서 그러나 바른미래당 사람들이 들어왔다고 해서 당이 확장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들이 원래 있던 자리를 되차지했을 뿐입니다. 저는 총선에서 참패한 책임을 지기 위해 모든 당직을 사퇴했습니다. 이후 우리 당은 바른미래당 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당의 요직을 독차지했고 당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을 내팽개쳐 버렸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통합을 위해 데려왔으나 통합은커녕 분열만 조장했습니다. 당을 위해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으나 악용했습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 당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일들은 하지 않고 자기 목만 챙겼습니다. 자기 패거리만 내세웠습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그들은 지금 옛날 짓거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민, 나라, 당 그리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나라 망치는 민주당에 충실한 대변인 노릇만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하고 싶어하는 말을 어쩌면 그렇게 잘 골라서 하는지 참으로 신기할 정도입니다. 대선이라는 엄중한 시기에 당대표라는 사람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선대위 업무를 거부하며 2차례나 가출을 했습니다. 당대표인 자신이 말하는 것이 정론이고 자신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반기를 드는 행위라며 윤 대통령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또 당대표에 대한 징계 논의가 시작되자 윤리위를 조폭으로 폄훼하며 윤석열 당원도 징계해야 한다고까지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신군부라는 표현까지도 서슴지 않은 그들의 내부 총질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하나하나 지금 이준석이 당대표 시절 어떤 짓을 했는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과 역시 같은 궤를 같이 하고 있는 유승민 혹은 하태경 이런 바른미래당 세력의 최근 행태를 계속 지금 지적합니다. 이어가겠습니다. 그들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의 잘못을 거의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자도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 편입니까? 종북 좌파와의 힘겨운 싸움에서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내부 총질을 하면서 거들어주기까지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도 당을 위한 노력이나 은행은 없습니다. 그들은 통합이 아니라 분열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 패거리만 챙기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황 대표는 또 다음과 같은 비판도 이어갑니다. 그들이 과연 어떤 세력입니까? 그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당을 버리고 떠났던 배신으로 당을 망가뜨렸던 사람들입니다. 탈당하여 다른 당을 창당함으로써 우파를 분열시킨 세력입니다. 그러다가 선거철이 되니 자신들의 당으로는 당선될 수 없다는 걸 알자 이번엔 통합을 핑계 삼아 설거머니 다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명분과 가치가 있습니까? 문제는 지금입니다. 이러한 그들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던 짓거리를 또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부 총질만 열심이고 대통령 국정 운영을 힘들게 하는 온갖 짓거리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또다시 탄핵 정국으로 몰고 가는데 편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유승민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보면 바로 이런 짓들을 계속하고 있죠. 유승민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킬 때 했던 짓들을 최근 거의 비슷하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반복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승민 같은 저런 배신의 아이콘들은 애당초 안 되는 겁니다. 저런 사람은 한번 살려준다고 해서 다음에
제대로 반성하고 회개하고 대과천선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짓들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지금 바른미래당 세력들이 바로 그런 짓들을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황교안 전 대표가 자신이 자유한국당 대표 때 당의 외연 확장 총선 승리를 위해서 추진했던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공개적으로 반성하고 지금 사과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기자회견 내용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을 보십시오. 민노총을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탄핵을 입에 올렸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탄핵 선동질을 할 것입니다. 저들이 탄핵 정국으로 몰고 가는데 그러한 악행을 맡기는커녕 이들은 사사건건 대통령을 공격하며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탄핵 정국으로 몰고 가는데 편성하는 것이 아니면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러면서 이제는 바른미래당 세력, 그러니까 유승민, 이준석, 하태경으로 대표되는 국민의힘 내부의 저 암적인 존재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점을 지금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종북좌파의 탄핵 시도에 발맞추는 이들의 행동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도록 그냥 놔둘 수 없습니다. 저들은 당을 망가뜨리는 암덩어리입니다. 이제 깨끗이 도려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황 대표는 지금 이렇게 강조합니다. 저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세력은 당을 망가뜨리는 암덩어리다. 이제 깨끗이 도려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황 대표는 이어서 자유민주정당의 본산 국민의힘은 이제 확 바뀌어야 한다. 이러면서 다음과 같이 이어갑니다. 저는 30년 자유민주정권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종북좌파에게 정권이 넘어가게 된다면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것을 지난 문재인 정권을 통해 너무도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경제도, 안보도, 외교도, 교육도, 민생도 다 망가뜨렸습니다. 이제 다시는 종북좌파에게 정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30년은 자유민주정권이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비로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굳게 설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서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5명의 대통령이 더 나오면 30년 자유민주정권론이 가능해집니다. 30년 정권을 지키려면 대통령감 5명, 장관감 약 360명, 장관 임기 2년씩 15명의 장관 곱하기 24개 부처에서 장관감이 약 360명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감 약 1,500명, 여기에 후보군을 3배수로만 잡아도 5,000명을 훌쩍 넘게 됩니다.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감들만 해도 연인원 약 5,000명이 필요한데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까지 합한다면 정말 수만 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인적 자원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황 대표는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당부터 추설인 뒤 당 안팎에서 사람을 찾아 나서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내놓고 대한민국 미래 비전을 확실히 세우고 자유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합니다. 황 대표는 또 기자회견의 후반부에서도 소위 암적 존재와의 확고한 단절 의지를 강조합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이러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암적 존재를 쳐내야 합니다. 사사건건 국정을 발목 잡고 내부 총질에만 몰두하는 세력, 나라를 또 한 번 탄핵 정국으로 몰고 가려는 종북좌파에 편성하는 당내 분열 세력만은 반드시 쳐내야 합니다. 자유민주 본당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다른 동지들이 그들에게 물들지 않도록 확실히 차단해야 합니다. 당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저 황교안 목숨 걸고 맡겠습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황 대표는 국민들에게 자신과 함께 해달라면서 나라와 당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라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나라와 당과 국민을 살리는 그 길을 저와 함께 어깨동무하고 걸어가 달라. 함께 위대한 자유대한민국을 세웁시다. 이렇게 특별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의 이번 특별기자회견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국민의힘 내부의 암적인 존재로 거론되는 유승민, 이준석, 하태경류의 소위 바른미래당 세력, 좀 덜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문제가 심각한 이런 유승민, 이준석, 하태경류의 세력과는 더 이상 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세력은 확실히 천에서 내부의 암적 존재를 도려내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한 그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내용은 바로 이 국민의힘 당대표 등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이 내정됐다는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당대회 경선의 공정한 운영을 맡을 선관위위원장에 사선 의원 출신의 유흥수 국민의힘 상임고문을 추천하고자 한다라고 25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비대위는 26일 회의에서 유흥수 상임고문을 전대 선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상정해서 비대위원들 동의를 거쳐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유흥수 선관위원장 임명 직후 조만간 선대위를 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흥수 상임고문은 내무부 치안본부장, 충남도지사, 사선 국회의원, 주일대사 등 행정, 입법, 외교 분야를 두루 거친 당의 원로로 현재 한일친선협회 중앙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최근 유흥수 상임고문이 한 일간지에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기고하면서 퇴계는 정치를 살을 버리는 것이라 했고 율곡은 성의를 다하는 일이라고 했다고 쓴 구절을 거론하면서 당대표 후보자들이 살을 버리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성의를 다하도록 잘 이끌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또 당원투표 100%,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담은 당헌 개정안이 91.19%의 찬성으로 의결됐다면서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당권은 당원에게서 나온다. 다가오는 전당대회가 당의 단결과 전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대 선관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유흥수 상임고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치판에서 오랫동안 떨어져 지냈고 당대표 후보자들과도 인연이 없어 중립적으로 평가받은 것 같다면서 살을 버리고 당과 나라에 도움이 되는 좋은 대표가 선출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선관위원은 당과 의논해 당 내외에서 가장 공정한 이미지를 주는 인사 10명 미만으로 꾸리려 한다면서 선관위원장에 정식으로 임명되면 연내에 선관위를 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전당대회 예비경선 이른바 컷오프 방식에 대해서는 후보가 많을 경우 컷오프를 할 수 있겠지만 당대표 후보자가 그렇게 많을지 모르겠다면서 아직은 그 문제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주 내로 전당대회 선관위가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당대회 당일 행사를 준비하는 전대준비위원회는 선관위 안에 두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